자, 이번에는 승낙의 요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해서 유효한 승낙이 되기 위해서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 번째보다 청약의 내용과 일치해야 하고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이어야 한다. 해가지고 요것을 뭐라고 하느냐? Mirror Image Rule이라고 해가지고 자, 우리 거울을 보면요. 내 모습과 거울에 비치는 모습은 대칭적으로 완전히 동일하죠. 마찬가지로 청약과 승낙도 마치 거울로 비춘 것처럼 청약의 내용을 그대로 승낙이 받아들이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미러 이미지를 완전 일치의 원칙 혹은 경상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승낙은 어때야 한다? 약정된 기간 내 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요 약정된 기간 내,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18조 2항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승낙의 형식은 제한이 없습니다. 승낙의 형식은 18조 1항에 의해서 진술 혹은 행위로 해야 한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어떻게 진술을 해야 돼? 뭐 서면으로 써서 줘야 돼. 아니면은 너가 이런 행위를 해야 돼. 뭐 전화를 해야 돼. 이러한 형식을 정해놓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쨌든 의사의 표현은 있어야 한다. 너가 말로 하든 편지를 보내든 이메일을 보내든 어쨌든 너의 동의의 표현은 해야 한다. 뭐는 인정되지 않는다? 침묵 혹은 부작위는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19조 CISG 19조 먼저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여기다가 별표 치시고 19조 참고라고 적어놓고 반드시 이 부분 공부하실 때 같이 보고 넘어가 주도록 해주세요. 자, 해서 여기서 CIS 19조를 푸는 이유는 뭐냐? 자,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승낙은 어때야 한다? 무조건적, 무수정적이어야 한다. 근데 그러면은 조건이 달린 승낙은 뭐야? 그것이 바로 변경된 승낙 혹은 대응 청약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응 청약의 의미에 대해서 어디서 19조 1항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a reply to an offer 청약에 대한 대답인데요. 이 청약에 대한 대답이 뭐다? which purpose to be an acceptance 승낙을 하고 싶어 하는 승낙의 의도를 담고 있는 청약에 대한 대답이지만 뭐다? contains additions, limitations or other modifications. 뭐예요? 어떠한 추가를 하고 있거나 제한을 두고 있거나 아니면 변경을 하고 있는 경우에 이건 뭐다? rejection of the offer. 그 자체가 청약에 대한 거절이며 and constitutes a counter offer. 대응 청약을 구성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대응 청약의 원칙이다. 근데 그 바로 아래 항 19조 2항에서 대응 청약의 예외를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외는 언제 얘기가 되느냐? However, a reply to an offer which purpose to be an acceptance. 뭐예요? 승낙에 대한 대답인데 그러니까 승낙의 의도를 담고 있는 대답인데 뭐다? contains additional or different terms. 어떤 contains additional or different terms. 어떠한 추가 사항이라던가 좀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 즉 요 긴 문장 자체가 뭐다? 대응 청약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 형광펜 쳐주셔야겠죠. Do not materially alter the terms of the offer. 자, materially에 체크해 주세요. 실질적인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비록 이러한 추가 사항, 다른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것이 무엇을? 청약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는 않는 경우에는 그건 뭐다? constitutes an acceptance. 승낙을 구성한다라는 거예요. 즉 A, B, C, D라는 조건이 있는데 승낙을 할 때 난 A는 좋은데 B는 싫어. C, D는 오케이 다 괜찮아. 나는 이렇게 해서 승낙을 날렸다. 근데 B에 대한 변경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승낙은 승낙이 아니라 대응 청약으로 보아야 하지만 B가 굉장히 사소한 조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있었든 말든 상관이 없었다. 근데 요것 때문에 계약이 성립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요것이 계약의 실질로 보아서 실질적인 변경은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다? B를 변경한 요 승낙도 청약, 새로운 청약이 아니라 승낙으로 본다. 그럼 이걸 승낙으로 보는 게 왜 중요해? 요거 자체가 옴으로 인해서 뭐다? 계약이 성립하기 때문이다.
해서 자 승낙의 원칙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대인 대응 청약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쩌보면 유예 조건이죠. 여기까지 연결을 해서 공부를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19조 2항 보셨고요. 자 근데 19조 2항 뒷부분 보실게요. Unless the offerer 자 offerer 체크해 주세요. Unless the offerer without undue delay 지연 없이 청약자가 object orally to the discrepancy or dispatches a notice to that effect. 자, 무엇이냐? 내가 만약에 대응 청약인데 이 대응 청약이 청약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것은 승낙을 구성한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도 거절 사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unless는 뭐다? A와 B 앞에 연결된 내용에 대한 반대 내용을 연결해주는 접두사다. 그래서 뭐 하지 않는 이상 이 대응 청약이 유효하느냐? 청약자가 지연 없이 어떠한 나 이거 받아들일 수 없는 차이야. 혹은 너가 한 승낙은 내가 보기에는 유효한 승낙이 아니야 라는 그러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뭐다? 비록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승낙이어도 그 자체를 유효한 승낙으로 볼 수는 없다라는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9조 자체가 해석이 어려운 게 원칙에 대한 단서와 단서가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업이 끝나고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면서 전후관계가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라고 직접 복습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요. 대응청약 원칙 1항에서 다루고 있죠. 그 다음에 이 대응청약이더라도 만약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었다면은 청약자가 반대하지 않는 이상 유효한 승낙을 구성한다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중요한 내용이 또 나와요. If he, 자 여기서 he는 누구냐? offerer예요. He does not object. 청약자가 반대하지 않게 되면은 The terms of the contract 뭐예요? 계약 조건인데요. Are the terms of the offer with the modifications? 넘어가요. With the modifications contained in the acceptance라고 되어 있는데요. 즉 뭐냐? 대응 청약이 있었을 때 대응 청약이 중요한 조건을 변경하진 않아가지고 유효한 승낙으로 보이게 되고 청약자가 그 대응 청약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 않으면 최종적인 계약 조건은 뭐가 된다? modification, 즉 변화 내용을 수용한 그 내용이 바로 뭐다? 계약의 내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즉 뭐다? A, B, C, D에 대해서 승낙이 왔는데 A, B, C, D 중에 중요하지 않은 걸로 여겨지는 B에 대한 변경이 있던 승낙이 왔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청약자가 반대를 하지 않았어요. 오케이, 이거 유효한 승낙이야. 그러면은 최종 계약 조건은 뭐가 된다? B에 대한 변경이 있는 요 내용이 계약의 성립 그리고 계약의 조건이 된다라는 내용을 19조 2항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해서 18조에서부터 19조 2항까지는 한 번에 쭉 연결을 해서 공부를 해주셔야 요 경상의 원칙과 그에 대한 예외까지 공부가 가능해요. 해서 한번 쭉 읽어보셔야겠고요. 자, 그 다음에 19조 마지막 19조 3항에선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19조 3항에서는요. Additional or different terms relating among other things to the price, payment, quality and quantity of the goods, place and time of delivery, extend one party's liability to the other, or the settlement of disputes. 뭐예요? 어떠한 추가 사항 또는 달라진 내용인데요. 뭐에 대한? 청약에 대해서 원래 온 청약에 대해서 부과된 애디셔널한 사항들이 뭐에 관련되었을 때? 가격, 결제, 품질, 수량, 그리고 인도의 장소 혹은 시간 혹은 어떤 당사자의 책임의 범주 그리고 분쟁 해결과 연관이 되었을 때 대응 청약에 부과되어 있는 어떠한 추가적인 내용이 뭐다? Are considered to alter the terms of the offer materially.
실질적으로 변경을 가한 것으로 본다. 즉 아까 말씀드렸던 A, B, C, D 중에 승낙이 왔는데 A, B, C, D 중에 B가 변경이 되었다. 근데 이 B가 만약에 price라던가 payment라던가 quality라던가 quantity라던가 어떠한 디스퓨트에 대한 settlement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면은 요건 뭐다? materially한 변경, 즉 실질적인 변경으로 보기 때문에 요 승낙은 어떻다? 죽어도 유효한 승낙으로 보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B가 그 이외의 내용, 좀 뭔가 사소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그 내용이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보기에 그래 중요하지 않은 거야 라고 했을 때 비로소 이 대응 청약이 유효한 승낙으로 보일 수 있다라고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서 실질적인 변경이 대체 어느 정도의 범주를 얘기하는 것이냐에 대한 기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조는 내용 자체가 복잡하고 그 전후 관계를 이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